시황을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너무 길어서 다시 녹화를 뜨는데 간단하게만 가보자고요. 자, 미국 증시의 흐름을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뭐 몇 번씩이고 다시 보세요. 이렇게 급격한 조정이 나와 있을 때, S&P 500 지수 이렇게 급격한 조정이 나와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월 29일 이날 제가 한번 녹화를 해드렸었고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그럼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날 기준 29일. 근데 이 29일에도 또 보여드렸거든요. 5월 들어서도. 자, 유럽, 독일 같은 경우 아무 문제 없었다.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 아무 문제 없었다. 일본 엔화가 뭐 휴지가 되니 많이 해도 결국은 얘들은 뭐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거예요. 국내 증시 아무 문제 없었다. 오늘 뭐 개파락 나오고 있지만은 그 패닉 상태에 빠져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단순 논리로 그간 미국 증시가 월등히 등락률이 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변동성이 확장돼 있는 거지 큰 문제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그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그렇다면은 지난 4월 26일 기준에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국내 기준 4월 27일 기준에. 이때는 왜 빠졌느냐의 기준. 테슬라의 트위터 인수 작업 때문에 테슬라가 10% 밀렸죠. 2차 전지의 영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영향이 아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개파락의 흐름에 오히려 우리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43만 원, 44만 원 거기서 다 편입의 기준을 잡은 거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제 얘기도 하지 마세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응?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다 좋은데 금융시장에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 우크라이나가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달러 인덱스의 강세 때문에 뭐 문제되는 거 있어요? 원화 약세 때문에 문제되는 거 있나? 엔화는 약세 아니에요? 그죠? 파운드화도 약세요. 파운드는 금리를 인상했는데도 약세야. 달러 인덱스가 금리 인상한다고 강세를 띈다. 그럼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에 속지 마시라는 얘기였고, 어제 야간에 교육 다 해드렸고, 그리고 조금 전에 24일 날 야간에 교육해드린 동영상 다 올려드렸고, 채권 시장에 장기물이 하락하면서 단기물이 강세를 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향후 경기가 안 좋다는 쪽에. 근데 지금 장기도 강세, 단기도 강세란 말이에요. 근데 장기물의 강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2018년 이후의 강세란 말이에요. 그 고점 대비. 그러니까 2018년에 금리 정점 3% 수준의 정점 그 수준까지 올라왔던데 속도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지금의 위치에서 해석을 해드리면 저때 이후에 테슬라 이후에 추가적인 조정, 시장 조정이 나왔던 건 사실 아마존이었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 조정받을 때 유럽 증시 조정이 안 나왔어요. 4월 26일, 4월 27일, 4월 29일 뭐 다 조정 안 나왔답니다. 유럽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안 나왔고 지금 미국이 전일 뭐 엄청난 조정이 나온 그 상황 2020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조정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기준이 유럽에는 전혀 영향을 솔직히 전혀가 아니라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유럽이 폭락했나? 아니죠. 갭상승 이후에 눌림폭. 아까 차트 보셨잖아요. 물론 일찍 끝나긴 했지만 그 일찍 끝나는 과정 속에서 일찍 끝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일찍 끝나는 과정 속에서 이미 3% 2, 3% 이상 조정을 받을 때 유럽 증시는 연동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 유럽 증시가 약세를 좀 띨 수 있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결국은 그 전자상거래 업체 실적 부진. 그러니까 아마존이 테슬라의 트위터 인수합이 요거 때문에 조정을 받은 이후에 아마존의 실적 부진 때문에 아마존 폭락.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예요? 넷플릭스가 하루 만에 뭐 반토막 나버리는 그런 조정. 그 다음에 테슬라의 폭락. 근데 그 테슬라는 실적이 아니라 트위터 인수. 그 다음이 아마존의 폭락. 그죠? 그 테슬라가 이제 테슬라의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인수한 뒤에 테슬라 쪽에서 지금 머스크가 몇 달간 임시 CEO를 맡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테슬라의 주가를 끌고 내려간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테슬라도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테슬라도.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가 조정폭이 6%인가요? 테슬라도 상당한 조정을 받았어요. 아침에 올려드렸었죠. 테슬라의 조정폭에 대해서. 그냥 결론적으로 기업들이 조정을 깊게 받으면서 결국은 뭐 기업의 조정이 시장 지수의 조정인 거죠. 근데 그 부분이 뭐 반도체 쪽은 그나마 제한적으로 빠졌어요. 반도체 쪽은.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일부 방어되는 거고, 테슬라가 8% 빠졌네. 아마존이 7%고. 예? 테슬라의 8% 이상. 테슬라의 폭락. 8% 조정. 8점 몇이에요? 8.33이 빠졌어. 근데 이게 지금 2차 전지에 영향을 줘요? 아마존 폭락, 추가 폭락인 거지 둘 다. 이게 시장의 테슬라의 영향으로, 말 그대로 테슬라의 영향으로 2차 전지가 조정을 받냐 이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2차 전지가. 마이너스 7.56, 마이너스 8.34. 얘네들이 조정을 받으면서인데, 얘네들의 조정이 전체 전자 상거래업체의 그 실적 부진 때문에 연동돼 있는 그것 때문에 같이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은 거. 테슬라의 머스크가 트위터 CEO를 몇 달간 맡는다는 거. 이것도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찌됐건 테슬라가 8%대 빠졌으니까. 테슬라 8% 빠졌는데 LG화학, 에코프로비엠 멀쩡해요. 고점 대비 에코프로비엠 밀려서 좀 짜증스럽고, 코스모 신소재가 4%나 밀려서 버겁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안랩의 2차 편입을 시황 또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야간에 방송을 들으세요. 정회원님들도. 정회원님들도 야간 방송을 들으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편입을 놓쳐버린 건데, 2차 편입 뭐 어느 자락에서도 들어가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비중도 확대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도 잘 냈다가 막판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나온 종목이라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앞전 고점을 오늘 거래를 터트리고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설정 범위를 잡은 거예요. 거래를 터트리고 200만 주 이상 터지겠구나, 아까 기준에서. 그리고 여태까지 누적 수급이 이제 ETF 상품, 미국의 보안업체 관련된 ETF 상품, 또 신정부 들어서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강조, 뭐 이런 부분들. 오늘도 이제 성장 부분에 대한 이슈 범위를 여기다 설정을 했겠죠. 일단은 저점 편입의 성공을 잘 했으니까 2차 편입 부분 꼬리 달고 눌려질 때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오히려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12만 4,500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12만 5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12만 5천원, 4,500원 그 공방의 기준에서 추가 편입을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 2% 그래서 5% 편입, 2% 추가, 5% 편입, 그리고 단기 10%로 확장을 시켜놓고요. 그렇게 해서 2, 3%, 3에서 5% 등락범위에서 추가 5%를 잡겠다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목표 주가는 상향을 해서 14만 원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거래대금 수급 등을 확인해서 수익 20%로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 문자 발송하고 시황 부분 마저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 부분은 뭐 12만 4,500원을 설정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1차 11만 9천원 편입 기준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버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력주에서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 범위를 가져가고, 그리고 GS글로벌은 이탈이 되면 정리를 해야죠. 손절 범위 4천, 안타깝게도 4,650원이
이탈이 되면 일단 정리의 기준을 잡는데 수급은 조금 프로그램 쪽은 일단은 그래서 이탈 대면의 기준을 잡습니다. 자, 시황으로 그냥 빠르게 넘어옵니다. 다시 그렇게 해서 미국 증시의 조정, 그런데 유럽은 약보합니다. VS로 가버릴게요. 폭락. 폭락. 그리고 VS 소문자로 유럽은 약보합. 전자상거래 업체 실적 부진하고 테슬라 머스크의 트위터 CEO 요 부분이 가장 큰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아니, 금리 정책은 알려져 있었잖아. 50bp 금리 인상을 했어. 그리고 파월 의장이 75bp 가능성 제한적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2회 정도 50bp 금리 인상 가능성도 얘기를 했어. 근데 채권 시장이 폭락을 해서 채권 시장이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시장이 조정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채권 시장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고 그들이 모두 상승한 거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에 단기가 더 강세를 띠는 거고, 이건 침체 우려감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이죠. 침체의 기준이라면 어떻게 돼요? 장기물이 하락해야죠. 장기물이.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점들을 다 설정해서 놓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나와 있는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그것 때문에 또 금리를 급격히 올려서 경기가 둔화되고, 둔화될 수는 있지만 일시적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연준의 결정이 뭐 다 같이 죽자라는 결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103까지 올라갔나요? 103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엔화는 뭐 여전히 약세고. 근데 거기에 금리 인상 영국 금리 인상, 파운드와 폭락. 파운드가 폭락했어요. 아니 뭐 금리 인상한다고 화폐 가치가 강세를 띈다? 말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 자료들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께. 예? 실질적으로. 그래서 한번 보시면 금리 인상을 해서 그 실질 달러 가치가 강세를 띄었는지 한번 봅시다. 달러 인덱스에 대한 표가 있는데, 달러 인덱스 여기 보시면은 2018년 12월까지 금리 올렸죠. 왜 달러가 왜 폭락을 하냐고. 2015년부터 해서 달러 인덱스가 왜 내리냐고. 아니 이런 표라도 하나 갖고 나와서 방송에서 떠들어대야 뭐 신뢰도가 있는 거고 윤정도가 욕을 안 하지. 달러 인덱스가 금리를 올려갖고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띱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약세를 띨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만. 금리를 올려서 꼭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띈다, 그 부분은 아니에요. 그 민주당 쪽의 뭐 정책 기조 자체도 달러 강세 기조를 좀 설정을 하는 기본이 있나 보죠. 그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장 상황의 흐름을 단편적으로만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강연에 무조건 오시고, 이번 강연에 무조건 오시고 이런 거 하나하나 제대로 들으시고. 파운드 한 폭락이야. 금리 인상했는데. 원달러 환율 지금 얼마로 돼 있죠? 원달러 환율 얼마니? 환율이 나 홀로 약세예요? 굉장히 크게 문제돼 있나?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원달러 환율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야 이거 심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안 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다들 참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지들이 경험이 없어서 공포감이 있으면은 자기들만 공포감을 가지면 되지 왜 여러분들을 판단 능력을 흐트러뜨리냐 이거야. 어? 여러분들 판단 능력을 흐트러뜨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짜증스럽습니까? VA 발동됐어요. 대한전선도 비중을 더 늘려놨고 일단은 어찌됐든 아니 본인들만 공포감을 가지면 되지 왜 쓸데없이 여러분들도 분명히 윤정두가 이렇게 얘기해도 분명히 방송 보시면서 다른 사람 전략도 들어보잖아요. 그럼 전략을 들을 때 말장난하는 것만 듣지 마시고 그래서 뭐라도 윤정두처럼 뭐라도 끄집어내서 이러지 않았습니까? 반론이라도 필 수 있는 자료라도 보여주고 얘기하는 걸 그걸 믿으시라니까. 아니면은 증권사 애널이나 매널리스트도 그냥 애널들 말고 센터장 정도급 오셔갖고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 그다음 경제연구소 참조만 하시라는 거 그것도 왜 주식 경력으로 따지면 윤정도도 35년인데 무슨 그 매매만 했어요? 교육 잡아드리고 한 게 23년이 넘는데 결론적으로 그 경험치들 이때 당시 금리 올릴 때 달러 인덱스가 약세였는데 왜 지금 와서 호들갑일까부터 해서 채권 시장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나 채권 수익률, 채권 금리의 강세 부분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금리 정책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17번씩 금리를 올리는 그런 자락 17번 금리 올렸잖아요. 한 번도 안 쉬고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000년대 들어서서 그렇게 금리 올린 그 시점들을 생각하셔야죠. 지금 상품 시장이 오늘 새벽에 금가격 평상시 올려드리지도 않는 금가격 이거 다 올려드렸죠. 상품 시장에 뭐 문제 있었나요? 응?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지금. 요 내용을 제발 좀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서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이거 다 올려드릴게. 다 올려드릴 테니까. 이건 뭐 막말로 이게 뭐 별거나 됩니까 이게? 아니 다른 쪽 가서 시황 실컷 들으시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조금 전에 올려드린 그 자료 있잖아요. PDF 파일. 그 PDF 파일 다 보시고 다른 친구들 얘기하는 거 말장난 치는 거 이름까지 공개해줘? 이름 공개는 하지 맙시다. 그 말장난 치는 그 내용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기준에 판단 능력을 좀 가져가자는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에. 지금 시장의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비교를 해보자 이거야. 1월 올해 들어서만 이 비교 차트 자르는 게 있는데 그건 뭐 지금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넣습니다. 저 일봉 차트 좀 잘라주세요. 코스피 일봉 1월부터 그 다음에 미국 증시 우리 맨날 그 자르는 거 있죠? 오늘 다 지금 일봉 다 잘라보세요 한번. 잘라가지고 그거 다 올려주세요. 잘라가지고 지금 다 올려주세요. 우리나라, 일본, 그 다음에 유럽 쪽에 독일, 프랑스, 영국. 프랑스는 깎으고요. 영국은 FTSE 이렇게 찾으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고 평상시 미국, 다우, S&P 500 지수, 나스닥까지 다. 지금 우리는 주력주에서 상대적인 방어를 그래도 해주니까 주력주 밀리고 있죠. 힘겹죠. 지수가 빠졌는데 당연한 거고. 근데 지금 니케이가 0.32로 방어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1.37인데 장중에 낙폭을 좀 줄여놨었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랩도 한번 들여다보는 거고 대한전선도 금요일부터 화요일이죠. 수요일부터 들여다봤던 대한전선도 재차 비중 확대하는 거고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세요.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오셔서 이벤트 할 때 함께 움직임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 시황 제대로 읽으시고 야간 교육 방송 오셔서 시황 제대로 판단하시고 오늘 기준에서도 금리 부분 보고 또 금리에 대한 영상도 올려드리고 다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늦기 전에 동참을 하십시오. 늦기 전에. 교육만이라도 제발 받으세요. 전화번호 여기 있어요.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